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 4% 밀렸는데 오늘 좀 많이 밀렸죠? 오늘 일단은 매도의 주 원인은 연기금 매도. 사실 이케의 지금 메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이 프로그램 매도가 맞물려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날보다는 이제 물론 앞구간에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하락폭 자체를 조금 시장 대비 좀 많이 보여주긴 했죠. 근데 또 오늘 웃긴 게 키움 쪽은 또 매도 우위가 나와줬습니다. 네. 물론 미래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키움 쪽에 매도 우위가 나와줬고, 여기에 찍혀있는 이 개인 플러스 5만,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비율이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저점 가격이 47,100원이었고 오늘 46,800원인데 우리가 지금은 어쨌든 지수나 이천 종목들을 볼 때 대부분 다 약간 좀 무의미한 반등을 반복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 정도까지 내려올 때는 대부분 다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딱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요런 가격들을 깨고 이런 식의 하락,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는 심리가 밀립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장의 심리가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단 매도 패턴, 내가 던졌는데 이걸 보고 다른 사람도 겁먹어가지고 던지고가 맞물리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호가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천주가 빵 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누가 던진 거든 간에 나도 이 종목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호가창에 이런 식의 덩어리 물량이 매도로 나오는 걸 보면은 더 빠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심리들이 보통 이제 심리가 죽어있는 구간에서는 많이 작용을 해요. 또 이게 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어떤 그 기술적인 구간 이런 것들을 딱 잡아놓고 여기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이런 패턴들이 코스닥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러면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겠네 하고 여기를 받쳐주는 물량들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저점 매수다, 아니면은 이제 반발 매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점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점 매수 물량들이 호가에 안 채워지죠. 누구는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시장이 원웨이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하루 더 봐야지 다음날 빠지고, 하루 더 봐야지 다음날 빠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가장 크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의 이제 투자자가 천주를 던진다고 쳐요. 매도를 던진다고 치면은 평상시에는 호가창에 매수 호가에 2천주, 3천주 이런 식으로 걸려 있다가 이게 500주, 300주, 200주, 100주, 500주 이런 식으로 호가가 굉장히 얇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천주를 던져도 이전에는 가격적인 변화가 거의 없지만 지금은 천주를 던질 때 시장가로 그냥 3개의 호가가 팍 밀리고, 이걸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다? 겁나죠. 더 빠질 것 같고 여기도 물량이 얼마 없는데 이거 500주만 더 나와도 1% 더 밀리는데 나 팔아야지. 그럼 팝니다. 그럼 또 누군가는 이걸 보고 있겠죠. 그럼 그 액션을 보고 또 매도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적고 가격적으로 저점에 내려와 있는 것 같고 해도 생각보다 적은 물량으로 하락이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종목들을 보면은 어떤 패턴들이 많냐면은 저점 부근에 있고 여기에서 음봉이 추가적으로 살짝 나오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움 창구의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는, 높게 찍히는 이런 종목들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는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EK의 오늘 패턴 자체가 손절이 그냥 그대로 나갔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이거를 누가 다 팔았는지 진짜 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예측이긴 합니다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또 이제 엔비디아 반등 나오고 테슬라 반등 나오고 리비안 시간에 50% 오르고 했지만 또 하이닉스만 움직이거든요. 한미반도체랑. 그러면 나는 리비안에 대해서 전기차가 올라가니까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관련 테마주들만 딱딱딱 올라가고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보합이었다는 거.
이러면 또 고민하죠. 아, 역시 하이닉스가 답인가 보다. 반도체가 답인가 보다. 한미 반도체가 답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동하는 자금. 그런 심리들까지 맞물리는 겁니다. 또 어제 윗꼬리가 나오고 오늘 음봉이 나왔던 만큼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도 오늘 여기 윗꼬리를 채우는 양봉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구간에 들어온 물량들은 웬만하면 바로 나갑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저점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때 나오는 그 액션의 강도를 보고 따라 들어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단기 관점이에요. 단기 관점인 사람한테 다음날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라 반대 패턴이 나와주고 또 내 관점에서 좋은 종목이 시장에 나와주겠죠. 그러면은 어제 2K로 들어왔던 그 관점 그대로 다른 종목으로 또 이동을 할 거예요. 단기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포지션을 그냥 바로바로 바꿔버립니다. 애초에 그런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락에 막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시장이 여전히 좀 반등이 약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코스닥이 또 반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특히나 또 HLB가 지수 하방 압력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밀릴 때 또 최근에 만들어졌던 그런 질질질질 빠지는 그런 패턴들을 또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전날까지 내일도 안 올라가면 오늘도 안 올라가면 진짜 하이닉스로 갈아타야지, 아니면 뭐 반도체로 갈아타야지, 화장품으로 갈아타야지,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구간에서 종목을 그냥 좀 이렇게 스위칭하는, 교체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엔비디아로 뭐 이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가격적인 그런 변화 자체는 그 저점 라인을 크게 민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뭐 한노화성 보합이죠. 그러니까 한노화성 차트만 봐도 얘는 지금 전저점 지지입니다. 이케가 오늘 4%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보합이다. 보통은 이케가 막 3%, 2% 빠질 때 이런 애들은 막 4%, 5%씩 뺐던 애들이라는 거죠. 올라갈 땐 덜 올라가고. 왜냐? 후발주자고 2등, 3등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이크 머티리얼즈도 비슷하죠. 전날 캔들에다가 그냥 가격을 맞춰놓는 1.5% 정도의 음봉. 그러면 전고체 쪽은 일단은 그냥 전저점을 막아주고 있고 전저점 부근에서 변동폭을 크게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이케는 가격적인 여유가 뭐 전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으로 한 10% 정도 지금 여유가 있는 구간에서 오늘 음봉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적인 훼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음봉이 설령 전저점까지 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그냥 그 자리를 쭉 지켜주면은 전저점에서 지지를 보여줄 확률이 그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긍정적인 데이터보다는 부정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 시장이 정말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 특히나 코스닥 시장, 그리고 2차 전지는 대부분 다 이 지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케도 똑같아요. 이케도 이 흐름 그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는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추세가 여기에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현대기아, 그 다음에 뭐 금융주들, 뭐 저PBR. 뭐 오늘 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가 이번 주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배당락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반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던 그 종목들의 자금 이동 같은 것들 7월부터 또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냥 저점에 대해서 소화하는 움직임을 옆으로 그냥 쭉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뭐 7월부터는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상황이 되게 막 희망적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기는 힘들어요. 저도 이 시장에 지금 굉장히 또 마탱이가 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도 1390원을 왔다 갔다 했죠. 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대부분 고환율이 유지되는 거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특정 레벨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막 구두로 개입을 하죠. 이거 환율 잡고 이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액션을 보고 이 환율 쪽은 엄청 그 투기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마땅한 이유가 없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면 또 금방 내려오거든요. 대체적으로 환율이 고레벨일 때 증시는 대부분 다 저점 구간을 소화합니다. 왜냐? 환율의 압박이 줄 때 시장 자체가 환율로 인한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포지션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증시와 환율은 반대의 개념인 거죠. 네, 환율이 올라갈 때 시장은 내려가고, 물론 뭐 원달러 환율의 약세, 그게 이제 증시의 약세로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볼 때는
그 가격이 원달러 환율이 그냥 올라간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간다라는 관점보다는 뭐 이번 주 6월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반기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구간 좀 잘 무난하게 버텨주면은 이후에 좀 반등에 대한 기대도 뭐 우리가 마냥 못할 거는 없다. 그리고 오늘 뭐 개인 쪽에 유입이 엄청 많았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연기금 매도가 좀 빠르게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한 달 기준으로 7만 주 매수 위에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거의 한 6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러면은 라운드 피겨나 어떤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 때 밑으로 46,000원, 45,00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45,000원. 이큐 자체가 움직임이 느린 종목은 아니에요. 똑같이 횡보의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해도 변동폭 자체가 그래도 작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설령 뭐 캔들 하나 더 만들고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또 반등 캔들이 나올 때도 그만큼 크게 나와줍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내가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열어둘 수 있는 폭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음봉 캔들 하나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완전 절망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 지금 이차전지애들은 오늘 거의 다 또 보합이었거든요. 저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가면은 돌아간다 혹은 얘네들이 무너지면은 뭐 무너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긴 해야 돼요. 그치만 지금 계속적으로 그 정도의 액션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른 종목들에서 그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케한테도 좀 그대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든 시장입니다. 특히나 2차전지 쪽이 작년에 워낙 또 붐이었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이 없겠죠. 암만 정리를 하고 했어도 한 개 정도는 그래도 보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전날 나온 윗꼬리가 더 의미가 크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음봉보다는 이때 액션으로 들어간 금액 자체가 더 많죠. 네. 그리고 지수는 굉장히 좀 과한 구간까지 밀려 내려와 있다는 거. 반도체가 뭐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또 안 이꾸어 볼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코스닥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과거 대부분 다 동일하게 나왔던 흐름이었고 1월 달에도 똑같았고 작년에도 똑같았고 22년에 매번 내려올 때도 똑같았습니다. 22년이 진짜 힘들었고 23년은 좀 기대감, 24년이 기대감이 더 높아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뿐이지 해외 증시나 뭐 이런 부분들 다 크게 이상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좀 굉장히 길어졌네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2K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무료 종목들 지금 시장 어쨌든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포기를 하는 건 정말 그 손실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미 다 밀릴 대로 밀린 상황에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코스닥에 있는 애들은 추세 하단, 최저점 이런 데서 반등을 이제 또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시장이 그래도 유의미한 변화를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못해도 한 일주일, 2주, 7월 초 정도까지는 방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고 또 무료 종목들로 수익 좀 챙겨 가시는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